한 달 18억 명이 열광하는 세계 내 콘텐츠가 있죠.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전 세계인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하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가 됐는데요. 네, 이처럼 유튜브가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플랫폼이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유튜브에 월광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유튜브 혁명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대세인데요. 네. 혹시 교수님도 즐겨보는 유튜브 콘텐츠 있으세요? 그렇게 많이 보진 않는데요. 네. 뭐 옛날 팝송 같은 거 이런 거 팝송이요? 보는데 두 분 어떠십니까? 저는 먹방을 자기 전에 꼭 보고 자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유튜브로 그 트와이스를 보느라고 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에 유튜브 인기 그 원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그 인기가 상당히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그 지난 5월에 유튜브 CEO인 수잔 보이치키가 얘기하기를 공식 유튜브 이용자가 18억 명 월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난해 같은 때에 비한다면은 지난해는 한 15억 명 정도였는데 1년 사이에 3억 명이나 늘어났다는 거죠. 이게 아마도 로그인을 하지 않고 이용하는 이용자 수를 합하면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를 정도로 엄청납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유튜브를 본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닐슨 코리안 클릭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구글 유튜브가 지난 6월 한 달간의 순 이용자 우리나라 2,500만 정도라고 하네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유튜브는 주로 이제 청소년층인 주로 10대나 20대가 주로 많이 이용했는데요. 최근에는 지금 50대 이상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그 얘기가 들리고요. 그 애플리케이션 분석하는 회사인 와이즈 앱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발표한 걸 보니까 최근에 2018년 8월 기준으로 한 달간에 과연 스마트폰 앱을 사용했을 때 어떤 사이트가 많이 사용했는가 보니까요. 네이버는 136억 분이었고요. 카카오톡은 199억 분. 그리고 유튜브는 333억 분으로 단연 1위였다고 합니다. 네, 1위를 차지했네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유튜브에 빠져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이 유튜브를 어느 정도 인기인지 좀 살펴봤는데 그 인기의 원인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그 원인이 이게 이제 누구한테나 이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가 일제 사실 유튜브가 당신이라는 유하고 그 텔레비전을 의미하는 튜브가 합쳐진 거잖아요. 이게 특별히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게다가 기존에는 사실 동영상 콘텐츠가 기존의 방송사들의 전유물이었다고 말한다면 지금은 개인도 그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매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제가 젊은이한테 많이 물어보니까 이게 검색을 하면 정말 방대하고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쉽게 할 수 있답니다. 게다가 그 동영상 길이가 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이거를 볼 수가 있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사실 모르는 그 내용이 있을 때 요즘은 포털 사이트를 이용을 안 하고 유튜브를 본다고 한답니다. 보면 영상이니까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물어보면 요즘은 TV를 직접 보는 그런 경우보다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검색하고 또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상당한 매력적인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유튜브를 좀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쭉 올려보다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얻는 정보도 많고 뭔가 이렇게 공감하고 호흡한다라는 느낌도 좀 받거든요. 이것도 장점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쌍방간에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 공급자하고 수요자하고 소비자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친밀감 같은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또 나와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 같은 거를 쉽게 여과 없이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쉬워진 거죠. 게다가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 또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상당히 수익 창출 측면에서도 엄청난 것 같아요. 엄청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또 거기에 광고가 붙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영향력이 있는 매체인 유튜버가 돼서 자기가 이제 고수입을 올리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새 초등학생 중에서는요 꿈이 유튜브인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유튜버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은데 그 광고 수입 어느 정도나 되길래 그 정도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이 된 걸까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려운데 보니까 유튜브를 하는 유튜버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 중에서 대도서관이라는 분이 있는데 실제 그거 줄여서 대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구독자만 190만을 넘는다고 합니다. 190만 명이요? 네, 190만 명이 구독을 한다는 거죠. 그 사이트를. 근데 광고료만 연간 한 10억 원 정도 가까운 수입을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협찬이라든지 또는 부대 수입 같은 거 이걸 합치면 연간 총 17억 원을 상회하는 수익이 발생됐다고 하고요. 엄청나네요.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의 어떤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가 있는데요. 그 헤이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도 구독자 수가 120만 명을 상회하고 있고요.
연간 매출액이 본인이 한 20억 원 정도 된다고 방송에서 밝힌 바가 이미 있습니다. 헤이진이 뭐 우리 딸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초통령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장난감해준 유튜버죠. 예, 네. 저도 관심 갖고 보게 됐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도 되고 뭐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제 순기능부터 좀 짚어볼까요?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세대 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까 네. 세대 간의 이 정보를 소통하고 정보의 격차를 줄이고 이런 측면에서 순기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영상이 하나 있는데 영상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나누시도록 네, 하죠. 함께 볼까요? 어느 집 백인가 어느 집 자식인가 어느 집 자식인가 그래요? 저는 오늘 왜 누나만 찾아봐야 되겠네요. 시켜줄까? 아, 처음 보세요. 예.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진짜 네. 거침없는 입담이 매력이 있는 그런 분인데 맞습니다. 혹시 교수님도 이분 네, 아시나요? 이게 이분이 70대이신데요. 네. 시니어 유튜버인 네. 거거든요. 한 56만 정도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인기 유튜버입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화끈한 직설화법이 아주 특징이고요. 뭐 미용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네. 요리라든지 다양한 그런 콘텐츠를 갖고 촬영을 하시는데요. 최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네.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트렌드를 선도하는 인물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대 간의 소통하는 부분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하고도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부분이고요. 최근에는 초등학생들도 사실 마음만 먹으면 본인이 유튜버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훨씬 더 영상이라든지 동영상에 익숙한 그런 세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잘 하나 봐요. 네. 이 방망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도 좀 살펴본 그런 치매 있죠. 네네. 치매 예방 목적으로 손녀와 함께 유튜브를 정말 시작했다고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활동하시더라고요. 네. 이것도 하나의 순기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콘텐츠를 대부분 무료로 접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점을 좀 악용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도 있다고요. 어디나 이제 빛과 그림자가 있게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부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끊임없이 올라오는 유해 콘텐츠 네. 이게 정말 문제인데요. 지난 4월에 유튜브 공식 블로그에서 그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시행한 거를 보고서로 제출을 했는데요. 네. 그걸 보니까 지난 4분기 유튜브에서 삭제된 동영상만 830만 건이라고 하고요. 하루 평균에 9만 건씩 삭제를 해야 될 정도로 엄청난 유해 콘텐츠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주로 이제 스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성인물 콘텐츠 이러니까 네. 아동이나 청소년한테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새 가짜 뉴스 파문도 좀 문제가 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이 가짜 뉴스 이것도 요즘 한참 핫한 이슈 중에 네.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정당의 발표를 보니까 가짜 뉴스 이제 본인의 신고 센터에 들어온 걸 보면 약 1000여 건 중에서 가짜 뉴스로 확인된 146건. 그 중에서 유튜브 동영상이 실제로 104건에 해당합니다. 거의 상당한 수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가짜 뉴스가 확산됐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10%네요. 네. 그렇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소통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절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빛과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빛은 키우고 그림자는 줄여나가는 게 가장 네. 중요할 텐데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과연 이런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분석을 해주시죠. 제 생각에는 이게 돈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돈이군요. 왜냐하면은 많은 구독자가 생기게 되면은 광고가 거기에 붙게 되니까 예. 그러면 상당한 수입을 올리게 되잖아요. 그게 점점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올려야 사람들이 많이 구독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게 일종의 내성이 생기는 거하고 비슷한데요. 처음에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콘텐츠가 있지만 사람들이 점점 시들시들 하잖아요. 그러면 좀 더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인 거 이렇게 올리게 되겠죠. 네, 정말 유튜브의 다양한 순기능, 역기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튜브의 인기는 당분간 쉽게 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시스템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지나치게 가짜 뉴스라든지 뭔가 잘못된 정보, 자극적인 콘텐츠가 너무 많이 올라오게 됐을 때는 이거 확산을 막는 게 중요하겠죠. 네. 차단하고 거르는 규정이나 지침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제 구독하는 분들도 네. 보는 시청자 같은 경우에도 좋아요를 너무 쉽게 누르지 말고 유해한 콘텐츠는 좋아요를 누르지 말고 구독도 안 하고 네. 좋은 콘텐츠에 훨씬 더 좋아요를 많이 클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명한 좋아요 클릭이 필요한 그렇죠. 거고. 이게 현명한 사실은 좋아요 건전한 클릭. 유튜브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네.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밤잠 설치면서 가서 보면은 사실 심신이 피폐해질 수가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사용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스스로 통제하는 거를 훈련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지도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정말 이런 좋은 점들은 잘 활용하되 역기능에는 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